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착공돼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데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국금속노조는 포스코에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진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당초 수요 예측대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환호공원부터 여객터미널까지 1.8km 구간에 798억 원을 들여 자동 순환식 모노 케이블카가 들어서며 탑승 인원 10인승, 캐빈 39기가 운행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시공사가 바뀌고 지진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연되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2022년 초 공사가 끝나고 3개월간 시험 운행을 거친 뒤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일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몰까지 즐길 수 있고 밤 12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가장 긴 운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바다 위로 가는 해상 케이블카 중 가장 긴 거리와 가장 높은 타워 높이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1,400여 명의 고용과 1,0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 상가인들에게 영업하는 데 큰 도움이 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포항시는 다른 지역 케이블카와 달리 자연 경관이나 환경 훼손 없이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주력 사업의 하나로 관광 산업을 육성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환호공원에 세워질 특급 호텔, 또 포스코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그다음에 이 뒤편에 세워질 전시 컨벤션 센터와 함께 우리 포항의 새로운 관광 산업을 울진과 영덕에 이어 포항까지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객이 당초 수요 예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확진 환자들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나흘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2시간 거리의 의료원에 홀로 이송됐습니다. 균형 감각도 별로 이제 좀 약하니까 혹시나 그 차 안에서 또 구르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돼갖고. 왼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화장실을 가거나 약봉지를 뜯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A씨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실 그 문 열고 막 복도에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혼자 무의식적으로 그래가 그걸 또 CCTV에서 간호사들이 보고 2시간마다 치료를 위해 간호사가 다녀가지만 A씨의 생활을 돌보기에는 역부족. 같은 병실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코로나 환자인데 자기들도 아프고 열나고 이러는데 그 이제 도와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이제. 자가격리 중인 가족들이 보건소와 포항시, 경상북도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확진 판정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고립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장애인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주 154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며 155번 확진자는 12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고 156번부터 160번까지 확진자 5명은 타 지역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에서도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177번과 179번 확진자는 타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178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어제 확진된 175번, 176번 확진자와 관련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 등 1,054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 의원과 울진군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에 대해 특별감독이 아닌 정기감독을 결정한 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주 사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3명 이상이 사망해야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기감독 이틀 전부터 포스코에서 적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조치하라는 현장 지시를 내렸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남구와 경산, 대구 전 지역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